2편 고교학점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선생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내가 모셨지.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볼까? 좋아요. 설문조사에는 총 270명이 참여했고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1학년 친구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1학년이 많았네요. 그럼 친구들이 각 항목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첫 번째 질문은 너튜브를 보다 보니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공통 과목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봤죠. 대박. 무려 70%가 넘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공통 수업을 통해 보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28%가 나왔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학생 선택권 보장의 범위예요. 이번 질문에서 상위 응답 비율이 비슷했어요. 1위 공통 과목 50, 선택 과목 50 항목을 38%의 친구들이 선택했고요. 2위 공통 과목 70, 선택 과목 30 항목을 31%의 친구들이 선택했어요. 응답 내용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학생 선택권 보장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았는데 관심 가는 의견 몇 개를 알려주겠니?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공통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에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야 그 분야에서 더 발전할 수 있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 세 번째 질문은 새롭게 도입된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번에 의견은 거의 반반 나왔어요. 나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치킨 먹는데. 에휴. 그렇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대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구도구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알려줄까? 살펴보니 어차피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성취 수준을 만들어서 지도에도 안 할 학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다 라는 의견이 있네요. 반면에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를 통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 성취 기준이 너무 높고 있어도 학생들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작성했더라고요. 확실히 졸업과 연관되어서 그런가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 설문조사를 더 살펴보자. 다음 질문은 교과별 기준에 따른 교과 이수 인정에 관한 질문이네.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전 제도 방식을 원하는 응답자가 67%나 되네요. 확실히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교과 이수를 인정한다는 현재 제도는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나 봐. 학생뿐만 아니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들도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작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교과 이수는 학생들에게 강제적, 강압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이런 기준이라도 제시되어야 조금이라도 수업에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성적을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도 40점은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러 의견을 살펴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교과 선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학교는 과목 선택에 따라 핵심 과목을 듣지 않으면 감점을, 권장 과목을 들으면 가점을 주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야?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만 들어야 하잖아. 그건 나의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교과 선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아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 64% 정도가 교과 선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반영해야 한다는 친구들은 관련 과목을 들은 학생들을 먼저 합격시켜야 하고 관련 전공에 맞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줬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직 고등학생이기에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대학 가서도 자신의 적성과 달라서 전과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진로를 확정짓고 교과를 선택하면 진로가 변한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볼까? 과목별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이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진로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60%나 되었어요. 저희 학년부터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진로 융합 선택 과목도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 제도가 더 좋다는 의견 같아요. 과목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다음 문항은 과목별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이야. 이것도 선생님이 예측했던 응답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친구들은 고등급 평가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더라고. 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 싫다. 그래도 대학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하니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래도 기존 1등급 4%는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요즘 저출산으로 학생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너무 무모한 경쟁하는 것 같아. 아마 그래서 5등급제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요새 인터넷을 보니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자는 의견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건 고교학점제와 딱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지. 이번 질문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의 범위네? 60%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 아까 교과 선택도 그렇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한 노력이 대학 입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고교학점제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 활동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강조점을 학생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또 단순한 점수보다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중요하게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읽을 수 있었어. 그런데 융합형 인재와 다재다능한 학생을 원하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으니 너무 진로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진짜로 좋아하는 공부를 찾아갔으면 좋겠어.